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정말 방대한 내용을 혼자서 씨름하며 공부하고 계실 당신을 위해 저희가 나섰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당신의 노력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학습 부담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당신께서도 아마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거 포스팅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룬 핵심 기출문제 하나에 딱 집중해 볼 텐데요. 바로 그 삼상교류의 델타 결선 시에 전압과 전류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아마 공부하시면서 이거 정말 자주 나오네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델타 결선 관계식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신다면 삼상 교류의 Y 결선하고 더불어서 이 델타 결선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핵심 개념이죠. 오늘 다룰 그 선간전압 VL, 상전압 VP, 그리고 선전류 IL, 상전류 IP 이 관계는요. 필기 시험의 거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공식만 딱 외우면 막상 시험장에서 좀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문제의 함정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실전 감각 있잖아요. 그걸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런 걸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실전 감각, 바로 그거죠. 그럼 바로 그 핵심 기출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에 제시된 문제인데요. 7111회 델타 결선 시 VL, 선간전압, VP, 상전압, IL, 선전류, IP, 상전류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보기들이 주어지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정답으로 이어지는 핵심 내용에 집중해보죠.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델타 결선이 뭔지 알아야 할 텐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델타 결선이라는 건요. 삼상교류 발전기나 변압기의 코일을 연결하는 한 방식이에요. 각 상, 그러니까 페이즈라고 하죠. 그 코일 끝단자를 다음 상 코일의 시작 단자에 이렇게 차례로 연결하고요. 마지막 상 코일의 끝은 다시 첫 번째 상 코일의 시작에 연결해서 딱 닫힌 회로, 폐회로를 만드는 거죠. 연결된 모양이 그 그리스 문자 델타, 삼각형 모양이랑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연결 방식 때문에 선과 선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그게 선간전압이고요. 또 각 상 자체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 그리고 선으로 흘러나오는 전류, 선전류랑 각 상을 통과하는 전류, 상전류 사이에 아주 특징적인 관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삼각형 모양의 폐회로 연결 방식. 그렇군요. 그 특징적인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이 블로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델타 결선의 핵심 관계식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압 관계인데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즉 선관전압 VL 하고요. 각 상, 그러니까 부하에 직접 걸리는 전압인 상전압 VP의 크기가 같아요.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VL은 VP입니다. 왜 같냐고요? 델타 결선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 상, 저항이나 코일 같은 부하가 두 개의 선, 라인 사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즉 상전압이 곧 그 부하가 연결된 선과 선 사이의 전압, 선관전압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부하가 바로 선사에 연결되니까 전압이 같아진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관계식은 뭔가요? 아마 전류에 관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류 관계인데요. 여기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으로 흘러나오는 전류인 선전류 IL은요. 각 상을 통해 흐르는 전류인 상전류 IP보다 항상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정확히 루트 3배만큼 커요. 식으로 표현하면 IL은 루트 3 곱하기 IP가 되는 거죠. 전류는 같지 않고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더해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각 선은 두 개의 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선으로 흘러나가는 전류, 즉 선전류는 그 선에 연결된 두 상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상전류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상전류들이 서로 위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산술합이 아니라 벡터합을 해야 합니다. 전기공학에서 벡터합 계산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상 평형 상태의 델타 결선에서는 그 합의 크기가 각 상전류 크기의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상세한 벡터 계산까지는 다 모르셔도 선전류는 두 상전류의 벡터 합이라서 상전류보다 크고 그 크기가 루트 3배다. 이 결과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벡터 합 때문에 루트 3배가 되는 거군요. 상세 계산은 좀 접어두더라도 그 원리를 이해하니까 왜 루트 3이 나오는지 조금 더 납득이 가네요. 그럼 블로그에서 제시한 정답은 이 두 가지 관계식을 딱 합친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블로그에서 제시된 정답은 E VL = VP, IL은 루트 3 곱하기 IP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가지 핵심 관계, 즉 전압은 같고 VL = VP, 전류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 IL은 루트 3 IP라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공식은 알았습니다. VL = VP, 그리고 IL은 루트 3 곱하기 IP.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현재 공부하다 보면 Y결선 공식이랑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실전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팁이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시간 싸움이니까요. 몇 가지 실전 팁을 좀 드릴게요. 첫째, 델타 결선 문제가 나오면 델타는 전압이 같다. 이걸 먼저 딱 떠올리세요. VL = VP. 보기 중에 전압 관계가 다르게 표시된 건 일단 제외할 수 있겠죠. 델타 모양이 뭔가 좀 안정적이어서 전압이 같을 것 같다. 이렇게 연상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둘째, 델타는 전류가 다르다.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즉, IL = 루트 3 곱하기 IP.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루트 3을 어디에 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IL = 루트 3 곱하기 IP인지 아니면 루트 3 곱하기 IL = IP인지 말이죠. 이때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선은 두 상에서 전류가 합쳐져 나오는 곳이니까 당연히 상전류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더 큰 값인 IL을 만들려면 더 작은 값인 IP에 루트 3을 곱해야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IL = 루트 3 곱하기 IP, 이 형태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정말 유용한 사고방식이네요. 선전류가 더 크니까 작은 상전류의 루트 3을 곱해야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루트 3 위치 때문에 틀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 문제에서 단순히 관계식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값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때 전압의 단위는 볼트, V,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A, 저항의 단위는 옴, 오메가라는 이 기본적인 단위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전압을 킬로볼트로 주거나 전류를 밀리암페어로 주고 최종 답은 V나 A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단위 변환에서 실수하면 공식을 아무리 잘 외워도 그냥 틀리게 됩니다. 특히 V = IR 같은 옴의 법칙이랑 연계되어 나올 때 단위 실수가 잦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맞아요. 단위 변환. 기본적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죠. 그 K, 킬로, M, 밀리 같은 접두어 처리에서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공식 암기랑 더불어서 단위 확인하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델타 결선만큼 중요한 것이 Y결선이에요. 이 블로그 포스팅의 참조 링크에도 Y결선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Y결선은 델타와 좀 반대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Y결선에서는요, 전류가 같습니다. 즉,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아요.
IL equal IP입니다. 왜냐하면 Y결선은 그 중성점을 기준으로 각 상이 하나의 선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경로가 하나라서 같습니다. 반면에 전압은 다릅니다. 선간 전압 VL이 상전압 VP의 루트 3배가 됩니다. VL equal 루트 3 곱하기 VP. 자, 정리하면 델타는 전압이 같고 V equal V, Y는 전류가 같다. I equal I. 이걸 기본으로 딱 잡고 다른 하나는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덜 헷갈릴 겁니다. 데라 마류, 델타는 압력이 같고 Y는 전류가 같다. 이런 암기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각 결선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는 겁니다. 델타는 전압 같고 VL 이퀄 VP, 전류는 선전류가 루트 300 쿠고 IL 이퀄 루트 3 IP, Y는 전류 같고 IL 이퀄 IP, 전압은 선간 전압이 루트 300 크다. VL 이퀄 루트 3 VP.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해 주시니 차이점이 확실히 보이네요. 데라바류, 이거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능력이니까요.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단위에 주의하고 그리고 Y결선과 혼동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델타 결선 관련 문제는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의 핵심 기출문제를 통해서 델타 결선 관계식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델타 결선의 핵심, 바로 두 가지 관계식입니다. 첫째, 전압 관계.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다. VL은 VP. 둘째, 전류 관계.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다. IL은 루트 3 곱하기 IP. 이 두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네. 그리고 실전 팁으로는 델타는 전압이 같다를 먼저 떠올리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해 IL은 루트 3 곱하기 IP 공식을 유도하면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는 항상 전압, V, 전류, A, 전, 옴 등의 단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요. 단순히 공식만 외우기보다는 왜 전압은 같고 전류는 루트 3배 차이가 날까? 그 이유를 결선도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델타는 상이 선 사이에 직접 연결되니까 전압이 같고 선전류는 두 상전류의 벡터 합이니까 커진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이해를 곁들이면 기억도 훨씬 오래 가고요. 혹시 문제가 조금 변형되어 나와도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된 것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타 결선과 비교하면서 Y결선의 관계식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IL은 IP, VL은 루트 3VP. 그렇다면 왜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고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될까요? 오늘 배운 델타 결선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Y결선의 구조를 직접 그려보고 그 이유를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 이거 아주 효과적인 복습이자 심화 학습이 될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어쩌면 좀 고독하고 힘든 싸움일 수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씩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노력이 꼭 빛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또 유용한 정보와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